최근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이라고 하죠. 고시엔에서 한국계 민단 소속의 고등학교 교토국제고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음, 선수들 인터뷰부터 다양한 또 기량까지 기사가 쏟아졌는데 역사도요. 저는 가장 재밌게 본 뉴스가 일본의 그 고시엔 야구장에서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한국어 가사에 교가가 울려 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교 야구 대단할까 싶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프로 야구의 인기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도요. 그 일본 프로 야구보다 고시엔을 또 더 좋아하는 팬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범국가적인 행사에서 한국어 가사에 음악이 울려 퍼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면서 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내에 있는 국제고, 그러니까 일본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그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일본어의 가사가 울려 퍼졌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국내의 일부 그 그릇된 좀 반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반일 감정이란 게 그리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죄한 건지 그리고 좀 무리한 건지 또 무의미한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참 여태까지도 이 반일 선동을 자기들의 그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또 세력화하는 그 수단으로 쓰는 게 횡행한 것 같아요. 너무 씁쓸하죠.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과연 그런 반일 세력들 아니면 거기 선동되는 이 사람들이 가만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일본 내 상황을 보면 한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유형적이나 무형적인 참 많은 것들이 큰 인기를 얻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지배를 하죠. 최근 일본 정부에서 라인, 우리로 치면 카카오인데 네이버의 라인을 뺏어가려고 한다. 아니면 계속 매각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우리 카톡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각을 하라고 종용을 한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애초에 생길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한국 사람이 음, 일본 회사의 메신저를 쓰고 그게 국민적인 통로가 수단이 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 라인뿐만 아니라 일본을 접수한 그런 한국의 문화나 아니면 상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아이돌들이 일본 진출을 초기 때부터 준비를 하죠. 왜냐? 돈을 버니까. 동방신기만 해도 그래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중년들, 좀 아줌마들이 한국의 아이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키워줬죠. 콘서트도 한국에서는 3만 원, 5만 원 할 때인데 일본에서 만엔 그 이상 할 때 그 일본 객석들이 채워주면서 그룹도 크고 또 그만큼 한국에 있는 엔터사가 크면서 또 다른 후배들을 계속 양성하고 또 지금의 아이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반대 경우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 진출을 할 때 최초 무드를 거의 한국어 가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역으로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의 뮤직뱅크 생방송 그런 음악 방송들에 와서 일본어로 노래 불렀다. 그러면 이 소위 기레기라고 말하는 그 기사
세력들이 그런 거부터 물어뜯지 않겠어요? 또 하나 생각난 게 예전에 찾아보니까 2010년도더라고요. 국내에서 굉장히 히트한 그 영화 중에 나중에 패러디가 많이 된 영화 중에 하나가 황해라는 게 있죠. 황해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입장으로 봐선 서해인데 우리가 황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런 타이틀로 영화가 나왔을 때 난리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왜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일본 반일 선동만큼 선동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돈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음, 사실 대한민국이 참 많은 부분에서 그 일본의 그런 것들을 넘어섰죠.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아마 그 일반 서민들의 그냥 일상이지 않을까, 생활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는 부유한데 서민들은 국민들은 가난하다. 일단 가장 보편적인 그냥 생활 물가 그리고 대졸자의 초봉 임금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대졸자 연봉이 일본의 기본 2배는 다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연차 따라서 상승률이 조금 커지는데 한국처럼 그 큰 연봉을 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뭐 보편적인 대졸자 연봉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초 1, 2기업이 아니더라도 3,500 이상은 거의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은행권도 처음 시작은 실수령액이 뭐 140만 원, 150만 원, 뭐 아주 커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국의 헬조선이 맞나? 정말 뭐 살기 힘든 데가 맞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저 시급을 비교해도 이미 한국이 일본을 뭐 넘어섰죠. 환율 영향도 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지역별로 달라요. 수도 도쿄가 제일 높다고 하면은 지금 환율로 한 뭐 2, 3천 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마네현이나 도토리현 인구가 적고 좀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시골은 거의 절반 정도의 최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 몇 개 현이 각각이 다른 시급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건 한국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캐시플로가 좋은 그런 뭐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최저시급만 높아지면은 거기서 뭐 밥 장사를 하거나 편의점을 하는 그런 사장님들만 뭐 죽어나는 거죠. 돈 뭐 강남 한복판의 편의점에 10분 동안 손님이 100명이 와요. 근데 어디 시골은 10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한 명이 올까 말까 한 데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시급을 적용하고 받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기가 좋은 데다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지방에 가서 뭐 일을 하고 그 돈을 서울 와서 쓸 수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만큼 돈을 벌기도 또 어지간한 건 한국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쿄보다도 뭐 훨씬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일 감정으로 뭐 일본을 미워하고 아직까지 시기 질투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시간을 쏟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의 일부분을 그냥 거기다 쏟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 상태, 현 시점에서 일본의 뭐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 더 잘 사는데 더 잘 살면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해하고 또 용서도 해야 되고 아까 황해 얘기도 했지만 중국은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일개 장수가 한국의 왕을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쳐박고 절하게 만든 그런 나라예요. 병자호란 때는 한국 처녀 3천 명이 끌려갔죠. 뭐 그런 나라는 쉽게 잊어버리고 뭐 방중 감정이 비교적 돈이 덜 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거에 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지금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일에 뭐 선동당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국의 고교 야구 결승에서 교가가 불려진다. 일본어의 교가가 불려진다.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는 그런 반일 감정이 얼마나 한심한 건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인도 일본 사람을 뭐 열등감 가지거나 그러니까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점은 또 우리가 우위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